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봄 햇살이 비치는 초등학교 앞. 70대 할머니 순덕은 새벽 어스름 속에서도 시장을 오가며 장을 본다. 무릎은 아프고 손가락은 굳었지만 오늘도 분식집에 불을 켠다. 가마솥에서 끓이는 새빨간 떡볶이 국물 냄새는 골목의 아침을 깨우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분식집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이 자리는 단순히 장사터가 아니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그녀의 세월, 그리고 끊어진 가족의 끈을 기다리는 삶의 전부였다. 순덕의 젊은 시절은 봄 햇살과는 거리가 멀었다. 20살 갓 넘은 나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맞선으로 만난 남편 태식과 서둘러 결혼했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다. 태식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했고 화가 날 때마다 폭언과 손찌검을 일삼았다. 결혼 초기에 순덕은 몇 번이나 참고 더 잘해보려 애썼지만 술 냄새와 함께 돌아오는 밤마다 그녀의 희망은 조금씩 깎여나갔다. 결혼 10년 차 어린 아들 준호가 태식의 손찌검에 겁에 질린 날 순덕은 결심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날 새벽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와 버스 종점까지 달렸다. 두고 온 짐은 많았지만 남편 없는 삶이 차라리 자유였다. 햇살이 골목 사이로 길게 들이운 어느 봄날, 순덕은 작은 손수레와 나무 상자를 끌고 좁은 골목 끝에 섰다. 좁은 골목길 양쪽에는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과 담벼락이 옹기종기 서 있고 곳곳에 작은 화분과 낡은 벽보가 붙어 있었다. 바람이 스치며 먼지가 살짝 흩날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묘하게 설렘으로 차올랐다. 여기라면 괜찮을 거야. 순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골목 한쪽 구석에 작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마솥을 꺼내고 떡볶이 양념을 조금씩 끓이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다. 손님들이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몰려와 웃으며 음식을 먹는 장면.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는 작은 희망이 그녀를 다잡았다. 그녀에게 이 골목은 단순히 장사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30년의 삶이 걸려있는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작은 무대였다. 남편과의 갈등, 외로움, 무력감 모든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첫 손님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찾아왔다. 초등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작은 아이들 몇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떡볶이 냄새를 맡으며 다가왔다. 순덕은 긴장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접시에 따끈한 떡볶이를 담았다. 아이들은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한 입 먹고 난 뒤 맛있다 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순덕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날 오후 골목은 순덕의 웃음과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조금씩 살아났다. 오래된 담벼락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순덕은 잠시 고개를 들어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이 좁은 골목이 앞으로 자신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공간이라는 걸 직감했다. 순덕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 작은 골목, 이 작은 분식집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내 정성으로. 그날 이후 골목은 순덕의 터전이 되었고 사람과 삶과 추억이 스며드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30년 후 손주 하준과 재회하며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될 장소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순덕의 삶은 고단했지만 준호의 웃음이 곧 희망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자라기 시작한다. 중학생이 된 준호는 가난을 부끄러워했다. 친구들 앞에서 엄마는 분식집을 한다는 말이 놀림이 되자 집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분식집을 지키는 순덕은 늘 지친 얼굴이었고 그 고단함이 오히려 준호에겐 부담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준호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집을 떠나는 시간이 잦아졌다. 순덕은 밥은 먹었니? 라는 말밖에 건넬 여유가 없었고 준호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로를 위해 한 말들이 점점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다. 어느 겨울밤 장사를 마친 순덕이 돌아온 집에는 빈 책상과 짧은 편지만 남아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꼭 성공해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순덕은 편지를 부여잡은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밖은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 안에는 오직 깊은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이후 해외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만 단편적으로 들려왔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바뀌었다. 순덕은 새벽마다 시장으로 향하며 다시 오겠지, 편지 한 통은 오겠지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소식은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분식집은 아들을 기다리는 자리가 되었다. 가마솥에 끓는 붉은 국물은 세상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준호를 향한 무언의 신호처럼 골목을 물들였다. 봄비가 갠 오후 골목은 빗물 냄새와 갓 튀긴 어묵 향으로 가득했다. 학교 종이 울리자 초등학교 교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파란색 가방들이 작은 파도처럼 출렁이며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라는 익숙한 외침이 골목을 채웠다. 순덕은 떡볶이 국물을 한번 휘저으며 익숙하게 아이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분식집 맞은편 담장 옆 검은색 중학교 교복 차림의 한 소년이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 그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와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였다. 윤곽이 선명한 이목구비, 생각보다 깊은 눈빛. 어쩐지 낯설지만 이상하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소녀는 몇 걸음 다가오다가도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듯 발길을 돌렸다. 잠시 골목을 서성이며 포장마차와 초등학교 교문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이들이 붐비는 와중에도 그는 조용히 혼자만의 세계에 서 있는 듯했다. 순덕은 떡볶이를 퍼담으며도 계속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 저 아이 어디서 본 듯한데.